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핫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차는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지금 티구안 같은 경우는 2세대로 발전한 모델이고, 사실 공개된 지는 꽤 됐지만 국내에 출시된 지는 몇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핫한 차고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있었던 모델입니다. 오늘 티구안을 함께 시승하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세대 티구안은 플랫폼도 바뀌었지만 일단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좀 귀여운 이미지, 둥글둥글한 이미지, 골프를 연상시키는 좀 깜찍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티구안이란 이름과 사실 저는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티구안은 이제 타이거와 이구아나의 합성어죠. 그게 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2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강렬한 이미지가 좀 많이 어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아우르는 테마는 선입니다. 선인데 이게 그냥 구불구불한 선이기보다는 직선이에요. 정말 시원스럽게 쫙쫙 뻗은 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의 고유 디자인보다는 아우디의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보닛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정말 굵게 주름진 선들, 도드라질 정도로 명암이 확 드러나는 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체 전면을 거의 휘감고 있어요. 일단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디자인 방향성이 이렇게 수평을 강조하는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외관에서도 드러나지만 실내에서도 고스란히 이제 이어져 있고요. 헤드램프와 그릴을 이제 엮은 디자인이 최근 트렌드긴 하지만 폭스바겐이 가장 먼저 시도했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완성도도 높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의 디테일들이 이 위쪽과 아래쪽, 실제로 금속이 사용된 부분과 이 도금이 된 부분, 크롬으로 처리된 부분이 또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고, 이 그릴 디자인도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움푹움푹 패이게끔 만든 부분들도 좀 눈에 띕니다. 이 범퍼 하단 디자인도 쫙쫙 뻗어 있어요. 시원하게 뻗어 있다 보니까 차가 실제로도 넓어졌지만 이런 디자인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디자인에 방해를 주지 않는 부분에서 멋을 많이 냈어요. 주간 주행등도 이 선을 따라 쭉 이어져 있고, 방향지시 등도 마찬가지로 이 그릴과 완벽하게 딱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상위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LED 라이트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의 디자인, 이 옆에 반사판 같은 부분들도 정말 섬세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실 폭스바겐이 그렇게 화려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차를 조금 많이 만드는 브랜드인데, 티구안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 측에서는 멋을 많이 냈어요. 저 헤드램프 앞쪽에서부터 쭉 이어져오는 캐릭터 라인, 맨 위에 캐릭터 라인이 있고, 핵심적인 이 두 번째 굵은 캐릭터 라인이 손잡이를 따라서 쭉 박혀져 있습니다. 상당히 남성적이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플라스틱으로 처리한 부분들도 있고요. 좀 화려하게 크롬으로 깔끔하게 또 해놨고요. 휠 같은 경우는 17인치가 기본 모델에 적용이 되고 18인치, 19인치까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상위 모델에는 이 피렐리 제품이 적용이 되고요. 지금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셀프 실링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이 박힌다거나 구멍이 뚫렸을 때 스스로 그 부분을 이제 고무가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가 거의 최상급 타이어, SUV에 들어가는 최상급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주행 성능을 강조했다기보다 전반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준 타이어입니다. 네, 뒷모습도 상당히 날카로워졌고 각진 느낌, 직선의 느낌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냥 양쪽으로 접은 게 아니라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으로 이제 굴곡져서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그냥 일반적으로 딱 접은 느낌과는 달라요. 아마 제조 방식도 어느 정도 많이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확실히 기역자 느낌의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게 면이 아니에요. 지금 좀 들어가 있죠. 윗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쪽 부분이 면인, 이런 식으로 또 소심하게라도 좀 멋을 냈고요. 사실 이 램프 속 디자인을 예전부터 폭스바겐이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발전한 느낌이고, 이렇게 격자의 이런 액세서리들을 좀 첨가해서 조금 더 보기 좋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트렁크는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열리게 되고요. 네, 1세대 티구안은 이 트렁크가 그렇게 넓진 않았습니다. 넓진 않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보다 넓어졌고요. 실용적인 느낌도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좌우로 수납 공간이 별도로 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쇼핑백이라든지 가방, 비닐을 걸 수 있는 저런 간단한 레버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렁크 밑바닥에는 이 템퍼러리 타이어가 있고, 자키라든지 여러가지 수리킷들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 완벽하게 밑으로 깔았을 때와 약간 높였을 때 느낌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완벽하게 높이게 되면 풀플랫을 하면 조금 더 평평한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간단한 레버를 통해서 이 앞좌석을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1세대 티구안 같은 경우는 이 둔턱이 조금 더 제 기억에는 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완만하게 좀 뽑아냈는데, 확실히 앞좌석이 완벽하게 팍 눕지는 못하네요. 이 엉덩이 쪽 부분이 2열 시트가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올라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요. 티구안 같은 경우는요. 같은 2.0 디젤 엔진이라고 할지라도 출력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국내에는 일단 150마력, 34.7kgm의 힘을 내는 엔진이 들여왔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상적인 주행과 좀 연비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진 엔진이고요. 적어도 사실은 그 190마력 정도 들어와서 조금 더 풍족하게 힘을 쓸 수 있는 엔진이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15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유로6를 마치기 위해서 요소수가 사용되고 있고요. 보닛의 구성들, 그리고 이런 배치 같은 부분이 상당히 꼼꼼합니다. 근데 시트가 조금 많이 높여져 있어요. 앞좌석보다 많이 높여져 있고, 보시기에도 조금 툭 튀어나온 느낌이 들죠. 일단 공간 자체의 부족함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MQB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실내 공간을 조금 많이 늘려놨어요. 1세대 티구안은 좀 그렇게 광활하게 느껴질 정도로 넓진 않았고, 딱 평균적인 컴팩트 SUV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공간에 있어서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자체도 앞뒤로 조절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슬라이딩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등받이 각도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짐을 많이 실을 때는 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사실 거의 모든 SUV가 이 정도 기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SUV의 실용성이 이제 빛을 거니까요. 일단 전반적인 느낌은 외관의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각진 느낌들, 쫙쫙 뻗은 느낌들을 이런 식으로 액센트를 많이 줬습니다. 이런 끝부분 디자인이라든지 심지어 이 손잡이 디자인도 상당히 직선이 강조되고 날카로운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확실히 딱딱딱 각진 느낌들이 좀 미래적인 느낌도 들고 좀 강인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이 뒷좌석에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 별도로 온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는 뒷좌석 열선까지 있어요. 그리고 예전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뭐 티구안을 막론하고 USB 달아주는 거에 상당히 인색했거든요. 앞좌석에도 USB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뒷좌석 공간에도 하나의 USB가 놓였고 12V 단자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세대 티구안도 이런 테이블이 있었어요. 등받이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등받이 테이블은 상당히 조악했었고 쓰기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살짝 구멍을 뚫어놔서 살짝 이렇게 움푹 패어나서 거기다 이제 컵홀더처럼 쓰라고 마련을 해놨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옆에 별도의 컵홀더가 또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딱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뭔가 세워놓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암레스트에도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 밑부분까지 고무로 마감을 하면서 좀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 유리 같은 부분도 뒷좌석까지도 원터치로 열리고 이렇게 걸쳐지는 게 아니라 전부 유리가 쑥 밑까지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썬루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시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운전을 할 때도 썬루프가 열려 있으면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자연감을 받았는데 뒷좌석에 있으니까 그 기분이 조금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여러 가지 쓰임새 있는 구성으로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레임리스 룸미러 그리고 큼지막한 아웃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시야가 좋아요. 네, 실내 디자인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 이건 진짜 아쉽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티구안의 자랑거리,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콕핏이 빠져 있어요. 지금 모든 티구안에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최상위 모델, 포모션 모델에만 그 디지털 콕핏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 차가 4가지 트림 중에 3번째 트림인데 여기에도 안 적용됐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게 진짜 화려하고 여러 가지로 운전에 도움도 주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너무 상위 트림에만 고집했다는 부분은 진짜 조금 아쉽습니다. 이 센터 페시아 모니터 같은 경우가 확실히 달라졌죠. 디자인도 깔끔하게 적용이 됐고 이 안에 있는 UI들도 그래픽들도 말끔해졌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이런 식으로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정말 딱 들어맞게끔 디자인이 잘 돼 있고요.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레버들 그리고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거의 골프에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륜구동 모델은 이쪽에 별도의 주행 모드 다이얼이 놓여 있는데 지금 이 차는 전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좀 고급스러운 모델이라 비엔나 가죽 시트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트림들이 잘 정돈이 돼 있고 약간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들이 사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별도의 판이 올라와서 그쪽에 비춰주는 타입입니다. 보통 판이 이렇게 똑바로 올라오거나 약간 기울어질 뿐인데 얘는 지금 거의 완벽하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구성들이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폭스바겐답게 사용하기 쉽게끔 만들어져 있고 누가 타도 어떤 버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는 통합하지 않고 따로 빼놨어요. 저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요즘 날씨도 워낙 덥다 보니까 통풍 시트에 상당히 민감하신데 티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전 모델에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에는 통풍 시트가 없어요. 자, 2.0L의 150마력 34.7kgm의 디젤 엔진은 사실 수치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도로를 달릴 때는 그 부족함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순간적인 그런 힘은 충분해요. 거의 뭐 힘의 부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조금 더 빠르게 달릴 경우에는 쉽게 약간의 그 한계가 보일 것 같고요. 보통 디젤 엔진은 고회전을 사용하게 되면 좀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러운 회전을 통해서 폭스바겐 그룹은 높은 엔진 회전수까지 디젤 엔진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토크라든지 마력을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최대 토크가 넉넉한 편이고 거의 전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되기 때문에 사실 일상적으로 달릴 때는 크게 부족함을 느끼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무슨 트레일러를 끈다던가 많은 짐, 많은 승객이 타게 되면 어느 정도 무겁다, 좀 답답하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150마력으로는 충분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엔진의 질감도 좋고 변속도 빠른 차를 만나다 보니까 기분도 뭔가 상쾌해지는 느낌이 들고 지금 티구안 같은 경우가 시야도 상당히 좋아서 전반적으로 주행 감각이 상당히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차가 진짜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무게중심도 꽤 잘 잡혀 있고요. 그리고 7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곡차곡 최고 단수까지 쌓아 올립니다.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에코 모드 상관없어요. 확실히 DSG 변속기의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변속도 빠르고 명쾌해요. 그리고 타이어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핸들링이 상당히 좋아요. 이 SUV 체구를 생각했을 때는 날렵한 느낌까지 어느 정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동급 모델을 모아놓고 슬라롬을 한다든지 짐카나를 하게 됐을 경우에 꽤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아요. 그만큼 속도나 이 조향 각도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기도 하고요. 반응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한계치가 꽤 높아 보여요. 이게 전륜구동 모델임에도 바깥으로 크게 밀려나는 일도 없고요. 서스펜션 세팅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심하게 하드한 건 아닌데 탄력이 꽤 좋아요. 자, 주행 모드는 에코, 그리고 노멀, 스포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통해서 조작도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도 제가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으면 격정적으로 뭔가 기어 변속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 크루징을 하는 경우에도 거의 비슷해요. 엔진 회전수를 쓰는 게. 그리고 기어 단수도 이미 7단에 올라가 있고요. 여기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을 때 얼마큼 빨리 반응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없고요. 다만 이 차는 설정이 조금 아쉬울 뿐이에요. 뭔가 스포츠 모드와 일반 모드, 에코 모드의 차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스포츠 모드가 가장 도드라진 변화를 줬다면 지금의 핵심은 에코 모드입니다. 자, 에코 모드로 달리면 조금 더 엔진을 덜 쓰는 방향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의 에코 모드와 동일한데, 폭스바겐의 장점은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힘이 덜 필요하게 될 때, 그리고 가속 페달을 떼게 됐을 때 엔진을 바로 꺼버려요. 이런 식으로 정속 주행을 하다가, 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RPM이 뚝 떨어집니다. 거의 뭐 중립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소음은 상당히 좋은 수준이에요. 폭스바겐 브랜드 자체가 밀폐감이 꽤 좋은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물이 정말 잘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밀폐감이 상당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공기저항 개수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이치는 바람에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자, 확실히 폭스바겐은 국내 소비자분들은 아직도 그 이제 디젤 게이트로 많은 이 브랜드에 대한 비난을 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인 차 만들기는 진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승차감이라든지 소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움직임이라든지 제가 조작을 했을 때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솔직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티구안 같은 경우는 전트림에 여러 가지 첨단 장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이고요.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시속 160km까지 설정을 해 놓을 수 있고요.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은 시속 60km를 넘어서면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차선 유지가 근데 굉장히 깔끔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조작하는 게 조금 거친 느낌도 있고, 이 차선을 중앙에, 차가 차선 중앙에 위치하게 해준다기보다는 한쪽 차선은 물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동되면 좋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큰 사고를 작은 사고로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빛을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티구안은 유럽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독일인들이 정말 애착을 갖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독일에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주행 성능이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 호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제한 아우토반을 달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티구안 같은 경우가 고속으로 달릴 때 불안하다, 방향 전환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약점이 있으면 독일 사람들은 절대 차를 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셰시가 완성도가 높아야 독일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티구안 같은 경우도 고속으로 달 때 불안함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승차감을 떠나서 조작 능력, 그리고 고속까지 이어지는 속도, 이 힘, 그리고 고속에서 멈췄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조화롭게 잘 갖춰져야 되는데, 확실히 폭스바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월등합니다. 이 고속으로 달 때는 진짜 흠잡을 게 거의 없어요. 승차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요철을 지날 때, 불규칙한 노면을 지날 때도 불쾌한 느낌이 실내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요동치는 구간들, 굴곡이 있는 구간을 빠른 속도로 지날 때도 이게 전고가 높은 SUV임에도 마치 해치백처럼 진짜 바닥에 딱 붙어갑니다. 그리고 바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 돌아옵니다. 일단 잘 만든 전형적인 컴팩트 SUV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준입니다. 표준. 이거보다 못하면 못 만든 SUV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신형 티구안을 시승해 봤습니다. 일단은 뭐 기대한 것만큼 폭스바겐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탄탄한 기본기, 그리고 변속기와 엔진의 궁합, 그리고 탄탄한 핸들링과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이런 것들의 반응들, 여러 가지가 확실히 폭스바겐은 차를 잘 만드는 회사다라는 걸 느껴주기에 충분한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 옵션 같은 부분들을 조금씩 소비자분들께서 잘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4,450만 원짜리 트림은 돈을 조금 더 높여서 최상위 트림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운그레이드를 할 것인지를 조금 갈등하게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분들도 잘 선택하시고 나에게 맞는 트림이 어떤 것인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 더 새로운 신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